1교시 주제는 생사의 갈림길, 대장암을 이겨낸 환자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대장학문의과의 한윤대 선생님의 강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장인 한윤대입니다. 오늘 여러 차례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긴장이 좀 되네요. 제가 환자 말씀을 드리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세브란스라는 큰 대형 병원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병기의 환자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그래도 초기에 오신 분들은 일찍 치료가 잘 되고 수술적 치료만으로도 많이 나아질 수 있어서 다행인데 3기나 4기로 진행돼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그 치료를 하고 완치까지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갑자기 여기 앉아 있다가 들었던 생각이긴 한데 우리 최 원장님 우리 개그맨 이진호 씨 아시죠? 이진호 씨요? 네. 뭐 알죠. 성대모사 잘하고 엄청 재밌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잘 아세요? 저는 진호랑 조금 친분이 생겼는데 사실 친분이 생기게 된 것도 어머님이 좀 아프신 거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 진호 어머님께서 이 방송 보시겠다고 하셔서 어머님 방송 보시고 계시죠? 어머님이 대장암으로 좀 고생을 하셨고 저희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병기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서 결국 재발을 하셨고요. 그 재발된 부분을 제가 수술을 맡아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제 지인이나 아는 분들을 수술할 때 의사나 의료진이 굉장히 부담을 좀 갖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다행히 정말 잘 어렵게 치료가 잘 되셔서 지금은 이제 완치에 가까워지셨거든요. 얼마 전에 진호의 친형이 결혼을 하셨는데 부모님이 진호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윤대 선생님 덕분에 내가 우리 네 형 결혼식에 있구나라고 얘기하셨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좀 뿌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선생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직접 하시니까 은근히 예. 자기 제 자랑을 입으로 하시는 직접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진호가 안 해주니까 제가 네, 아유. 그만큼 어쨌든 병이 진행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환자분은 40대 후반 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2018년 8월쯤에 처음 뵙게 됐는데 대구 쪽에 거주하시던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막 장염도 유행하고 그래서 막 본인이 나 장염이라서 배가 좀 아픈가 보다 하셨던 모양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심, 구토도 조금씩 생기고 가끔 설사와 변비가 오가기도 하다가 복통이 반복적으로 오면서 체중 감소도 해서 5에서 6kg씩 생기면서 이제 이건 좀 장염이라 그러긴 좀 이상한데 라고 싶으셨는지 근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이 의심되니 큰 병원을 가보셔야겠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쪽에서도 큰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뭐 사실 요즘 큰 병원들이 예약이 어렵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 쪽에도 예약을 해놓고 여러 군데를 해놓으신 상태인데 복통이 계속 심해지는 거죠. 더 견디시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저희 병원 응급실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결국 기다리다가 오셔서 이제 봤는데 병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CT 사진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건데 저기 보시면 사진의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데 저 화살표가 있고 화살표 옆쪽에도 어떤 하얀 덩어리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전부 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암 크기가 한 가로 8cm, 세로 6cm 정도로 거의 당구공 크기 이상의 그러면 엄청 큰 거죠. 많이 커진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다 보니 일단 4기에 해당하는 상황을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4기 정도 되면은 뭐 다른 것도 다 전이가 된 상태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원발성으로 있는 암과 그 주변으로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요. 대장암을 진단할 때 기수를 보는 거를 제가 잠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처음에 대장암이 이렇게 생기면 장 안쪽에서부터 생기는데 정막층에 있을 경우는 제자리 암종으로 영기라고 얘기하지만 저렇게 커져나가면서 점막 하층, 장막층까지 퍼지면서 2기가 넘어가고요. 저렇게 암세포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저기가 이제 림프절 전이라고 해서 3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림프절을 따라서 더 퍼지게 되면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되고 그게 이제 원격전이라고 해서 간과 폐로 가장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간, 두 번째는 폐, 세 번째는 복막으로 전이가 많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복막으로 전이가 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터져 나가기 전에 초기에 발견하는 게 이래서 중요하군요. 네.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분은 복막 전이도 문제인데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왜냐하면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장 폐색이 온 거죠. 네. 장 내 직경이 있는데 거기를 암세포가 완전히 막아버리면 변이나 음식물이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뒤로 계속 쌓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5차선, 6차선이었다 1차선으로 좁아지면 뒤로 굉장히 밀리고 차가 그렇죠. 막히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오. 결국 그러면서는 최악의 경우는 장이 터지고 그런 복막염이 생기면서 복통이 굉장히 심해지다가 빠른 처치가 되지 않으면 이제 폐혈증으로 빠져서 심지어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오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였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 좀 빠르게 수술 준비를 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수술을 사실 할 때 초기나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수술을 할 경우는 하제를 먹고 대장 내시경을 하듯이 쫙 장을 비우고 좀 깨끗하게 해서 수술을 잘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부어 있고 장이 막 커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술을 하니까 쉽게 완전하게 수술을 하기는 어렵고 당장 이게 터지기 전에 빠른 조치를 해야 돼서 가능한 최대한 뗐지만 이미 전이가 시작됐기 때문에 분명히 재발을 할 것이다라는 더 퍼져 나갈 것이다라는 이제 확률이 높다는 걸 안 채로 1차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 일반적인 우측 대장 절제술을 해서 한 20-30cm 정도 되는 장을 절제를 했습니다. 이제 이미 전이가 복막으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한 10몇 번 정도 항암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아이고. 점차 다시 복막 전이들이 진행되고 근처로 여기저기 암이 좀 계속 전이가 퍼지는 됐군요. 상황이 예. 벌어졌죠. 예, 예. 결국은 항암 치료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2차 수술을 좀 계획하자고 우리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논의가 됐고 2차 수술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2차 수술은 사실 의사들 특히 수술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1차 수술 이후에 장들이 서로 유착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서로 들러붙는다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미 한 차례 수술했기 때문에 해부학적 구조가 좀 많이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복을 하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군요. 안에 그리고 수술을 하면서 위치를 다 바꿔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여기 있을 거다가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상황이 이게 있죠. 절제도 해버렸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항암 치료를 그동안 하셨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생각보다 이제 강한 독성 물질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예, 암을 예. 죽이기 위해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장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뜯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았어야 될 장들도 쉽게 다치게 되고 회복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술로 넘어갈수록 수술을 하는 의사도 굉장히 좀 부담이 있거든요. 사실 의사 선생님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환자 입장에도 첫 수술이야 예. 멋모르고 받았지만 그렇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두 번째 받는다 그러면 심리적 부담감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환자분들이 또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좀 가능한 케어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행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예. 제가 이제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환자들을 만나보다 보면은 그 환자들의 의지, 이렇게 낫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서포트를 해주고 도와주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럴수록 환자분들이 더 잘 낫는 경향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심리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하간 뭐 결정을 했으니 2차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2차 수술은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종양 감축술 및 복강 내 항암 온열 화학요법. 왜 이렇게 그래서 길어요? 복잡한데요. 엄청 복잡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떼고 배 안에 항암제를 한번 뿌리자. 요겁니다. 배 안에 뿌리자.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데 최대한 많이 있는 암세포를 적극적으로 다 떼내고. 절제를 하고요. 배 안에 항암 치료를 하는 건데요. 복막전이인 경우는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일반적인 항암 치료는 좀 다릅니다. 예. 아까 첫 간이랑 폐를 보여드렸는데 예. 그 장기들은 직접적으로 그 장기로 가는 큰 혈관들이 있어서 혈액으로 항암 주사를 주는 거가 잘 퍼져 나가지만 복막은 직접적으로 그런 큰 혈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복막 전이는 항암 치료가 그렇게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에 직접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아마 영상이 있을 거라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를 열면요, 이렇게 간이 있고 아래쪽에 수많은 장이 있습니다. 소장과 대장이 넓게 있는데 저렇게 큰 이렇게 호스를 넣어놓고요, 배를 닫기도 하고 배를 열기도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항암제를 저 호스를 통해서 저 진한 파란색을 통해서 약을 뿌리면 안에 저렇게 항암제가 묻어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호스는 그걸 다시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 호스로 항암제를 투여하고 아래쪽 호스로 항암제를 빼는 과정을 약 90분 가까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가능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항암제 효과도 있고 암세포를 좀 사멸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온도를 42도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 펌프에서 끊임없이 온도를 올려주고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90분 이상을 또 해내고 하니까 수술은 수술대로 해야 되고 저 추후에 있는
복강 내 항암 온열 화학요법을 하는데 또 90분 이상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예.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의료진의 그 역량도 중요하고 예.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판단되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모든 환자에서 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도움이 될 만한 환자를 좀 선택적으로 해야 되기는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환자는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였으니까 다행인 거네요. 그렇죠. 다행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고 최대한 저희가 떼내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강 내 화학요법을 하면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 간이나 폐 이런 데로도 또 추가 전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죠. 이분 같은 경우도 한 거의 60여 차례 이상을 꾸준히 받으셨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그럼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하신 거예요? 하셨죠. 네. 어. 이 대장암뿐만 아니라 복강 내에 생기는 암들은 어찌 보면 그 조용히 다가오는 그림자 같다고 생각이 돼요. 복통이 오기 시작하면 이미 어떤 증세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 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이 생각보다 높다고 많이 보고가 되거든요. 국제암연구소 이런 데 보면 대장암 발병률이 뭐 가끔 우리가 세계 1, 2위를 찍을 때도 어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예. 그만큼 발병률이 높은데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초기 암이 많이 진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도 높기도 하지만요. 특히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많이 생기는 게 문제기는 하고요. 결국 이렇게 되는 데는 아마 서구화된 식습관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유전적인 인종의 변화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공육, 뭐 소세지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붉은 고기, 소고기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발암 물질로서 좀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네. 조기 진단을 그래도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빨리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 주시는 환자도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40대 중후반이면 연령대도 낮고 젊은 네. 층이죠. 그리고 심지어 처음 진단했을 때 사기 판정을 받았으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긍정적으로 어쨌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겨낸 경우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정말 환자분도 그 의지가 굉장히 많으셨고 예. 특히 그 부인분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적극적으로 그 치료에 응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너무 이렇게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아무래도 네.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열심히 치료에 임하시려는 분에겐 더 잘해드리고 더 이렇게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애초에 암 진단을 받은 게 건강검진을 통해서였나요?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하시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예. 복통이 와서 이렇게 됐죠. 대장암을 이제 결국 의심을 하는 상황이 있으려면요, 대장암 신호를 우리가 대변이 보내주는 걸 잘 확인해야 됩니다. 예. 결국 뱃속을 볼 수 없으니 나오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는 변이 가늘 수밖에 없는 게 장에 암이 있으면 직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좁아지기 때문에 변이 가늘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 통로가 좁아져서. 예, 그만큼 또 덜 나오게 되니까 잔변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아래쪽이 좀 묵직하고 예.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자꾸 다시 가게 되는데 여전히 계속 몇 번을 가도 시원하지 않는. 예. 그러니까 막혀 있는 부분 위로 변이 남아 있을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게 아니 정확히 근데 다 못 나와서. 그런 증상은 약간 변비도 그런 증상. 그래서 아닌가요? 오인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혈변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것도 또 치질로 혹은 치액으로 그러니까. 오인하셔서 한참 진행되고 오신 분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가는 변, 잔변감, 혈변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로 스스로 진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 가서 의료진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일단 의심을 하려면 우리가 보통 이제 볼일 보고 나면 그냥 물 내리는 경우 있는데 끝까지 확인하고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항상 볼일 보고 대변을 살짝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 부차 말씀드린데 휴지로 한번 먼저 닦고 휴지 버리시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그 보여요. 전에 네. 닦기 전에 한번 살짝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혈변 같은 경우 이제 항문 쪽에서 나오면 좌측 대장에서 나오면 이게 치액이랑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인을 하셔서 직장암이나 항문암을 놓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본인이 한 1년 전부터 피가 나왔고 심지어 이런 방송을 보셨는데 보시고 본인이 판단하신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치액이네. 그리고 병원을 안 가시다 보니 나중에 암인 거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 색깔이 왼쪽에서는 좀 빨간 변이 나온 편이고 오른쪽
그래서 피가 나는 경우는 이제 검은색 변이 나오는데 항문까지 나오는 동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점차 피가 나온 게 산화가 되면서 거무튀튀한 피가 됩니다. 오래된 피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빨간 변만 이제 혈변이 아니라 검은 변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건강한 변의 색깔은 일종의 좀 황금색 아니면 그렇죠. 밤색? 네, 그런 네. 색깔이 가장 좋은 지금 거죠. 김재원 아나운서 양복 이런 색, 색깔. 이런 색. 아, 그렇죠. 조금 더 노란 그게 쪽.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체중 감소라든지 복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자분 이런 것들도 대장암의 이제 부가적인 신호일 수는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시지는 마시고 이런 증상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으면 이게 좀 이상하네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을 적극적으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검진이 어쨌든 그렇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호를 보내기 전에 내시경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하시면 예, 좋을 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아까 환자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정말 궁금해요. 지금은 완치가 되셨죠. 얼마 전에 한 달, 두 달 전에 오셔서 그동안 이제 병원에 오셨던 관련된 뭐 서류랑 이런 걸 떼러 오셨는데 정말 건강한 모습이셨고 부인분도 저한테 되게 감사하다고 하셔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막 제가 막 수술 끝나고 늦게까지 찾아가서 뭐 밤늦게 왔고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는데 예. 갑자기 오래간만에 오셔서 얘기하니까 좀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열심히 치료에 적극적이셨고 이겨내기 위한 의지가 이렇게 있으셨던 분이 실제로 거의 5년이 되는 동안 결국 완치가 되니까 저도 뿌듯하고 굉장히 보는데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대장을 절제해내신 경우는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다른 불편 사항은 없을까요? 그렇기는 한데요. 네. 좌측 대장보다는 우측 대장은 그래도 그런 증상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라서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또 예후가 좋다고 하니까 예. 마음이 놓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 환자분이 얼마나 감사하면은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깜짝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선물? 그러니까요. 모르시죠? 선물이죠. 서프라이즈 선물. 손편지를 직접 써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손편지인데 예, 거기 저기 쓰는 손편지 이거 가져오지는 않았고 제가 받아 갖고 왔는데. 뒤에 진짜요? 손편지. 예, 진짜 있구나. 손편지예요. 예. 아, 그렇네요. 예, 예.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글씨도 잘 쓰시네요. 예, 예,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인 2018년 8월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고요. 장폐스까지 온 상황에서 먹지도 못하고 구토만 하고 있을 때 교수님께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수술 후 얼마나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그 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술 후 밤 11시 30분이 넘은 시간 퇴근하시는 길에 사복 차림으로 오셔서 이 환자의 컨디션을 물어보시며 깨우지 말라고 조용히 나가시던 뒷모습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같은 환자를 위하는 진정한 의사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현재까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교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저 같은 교수님의 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돼주세요.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뭐 어. 제가 아팠던 것도 아닌데 맞아요. 제가 뭉클해지는데 그래요. 교수님도 눈시울이 못했어갖고, 붉어지셨네요. 예. 얼마 전에 뵀을 때 그냥 이렇게 즐겁게 보내드리고 정말 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저도 울컥하셨네요. 열심히 하는 그런 의사가 네. 돼서 워낙 그 환자와 공감대를 잘 형성하셔서 밤에 퇴근하실 때 또 퇴근하셨다가도 돌아와서 또 야. 예. 병실 찾아가서 환자 그런 게 상태 감동이잖아요. 물어보고 맞아요. 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어쨌든 귀한 사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환자분께서 동의해 주셔서 또 저희가 이렇게 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맞습니다. 하게 됩니다. 아마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 환자분 쾌유하시라고 박수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치료는 웬만한 대장암문외과 선생님들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한윤대 선생님 예약하려고 애쓰시면 맞습니다,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진짜 중요한 게 모든 환자들이 지금 한윤대 선생님 예약하려고 애쓰실까 봐 걱정입니다. 예. 그러면 정작 한윤대 선생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가 맞아요. 없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죠. 잠깐 그리고 말씀드리면- 이미 예약이 꽉 차서 예약을 할 수도 없죠. 네.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정말 제가 학회에서도 활동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대장암문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도 잘하시고 정말 환자들의 진심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제가 많이 직접 보고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계신 거는 대장암 치료에 있어서는 정말 축복받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율이 높아서 발병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치료율, 회복률도 높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예.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검진은 꼭 제대로 받아야겠죠. 맞습니다. 예. 네, 한윤대 선생님 예약해봐야 저분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저분 바빠지기만 하고, 네. 그러니까요, 저분에게 꼭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지역에서 적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사례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의사 선생님으로 우리 곁에 오래오래 남아 계시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여기 네. 아침마당도 오래오래 남아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대장암문외과의 한윤대 교수. 찡하셨죠.